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시장이 매우 불안하죠. 오늘은 트럼프 시대에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관심 가져야 될 업종, 특히 이제 저희가 방산주가 굉장히 많이 떴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방산주를 다 이미 올 봄부터 들었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얘기했었고, 그런데 그 방산주를 알면서도 못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엔터주가 관심 있게 뜨고 있는데 이 엔터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떤 전략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함께 저랑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2.0 시대 엔터주가 주목받는 이유 이런 내용을 강의를 할 거고요. 자, 오늘은 그 트럼프 2.0 시대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는 이제 관세 인상이 예고되고 각 국가별로 무역 전쟁이 예고가 되죠. 이것 때문에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어떻게 보면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 미리 주식시장이 이제 선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의 실적이 둔화될 것이다. 그런 우려감도 선반영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트럼프 2.0이 도래하더라도 전혀 관계없는 테마와 종목군이 있는데 일단 이제 방산주, 엔터주, 그리고 조선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 이 이제 네 개 분야가 아마 유망할 것이다. 트럼프 시대에 전혀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강의에서 근데 이 매물대를 돌파했어. 급등주. 급등주는 다 잡고 싶어요. 그런데 급등주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방산주 세 개의 종목을 꼽으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 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이 세 가지 종목을 꽂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방산주가 급등한 이유는 제가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는 테마가 있고, 그다음에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가 이 종목을 계속 다뤄진단 말이죠. 그래서 방산주 테마, 그 다음에 이슈, 이 미디어 이 세 가지의 흐름이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이 조정받을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제 여기서 한번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 에어로페이스가 2023년도 작년이죠. 작년 1월 달에 불과 이제 한 1년 한 10개월 전에 평균 주가는 한 7만 원대였죠. 7만 원대. 그죠? 물론 그 2022년 들어가기면 주가는 뭐 4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뭐 사실 뭐 말로 할 거 없죠. 그러니까 22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2년 사이에 뭐 10배 올랐죠. 10배. 그리고 작년 1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한 7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런 흐름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한 3만 원 갔으니까 1년 사이에 주가가 한 배 이상 오른 거죠. 그죠? 배 이상 오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 14만 원도 가고 그다음에 9만 원도 가고 그다음에 13만 원도 갔을 때 이 주가가 너무 올랐다. 이제 올랐다고 이 주식을 이제 못 산단 말이죠. 그죠? 이제 올랐다고 못 사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주가를 있는데 쭉 보세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주가가 지금 이제 그 올해 그 3월 달에
22만 원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22만 원. 주가는 계속 이제 우상향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다가 여기 21만 원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죠? 25만 원 갔다가 21만 원 하락했단 말이죠. 이때가 이제 5월달, 6월달 이 사이였단 말이죠. 그럼 이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언론이 방산주가 좋다. 그리고 방산주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주가 굉장히 앞으로 더 갈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하락 패턴을 보이죠. 그럼 여러분들 누구든지 무서워서 이 주식을 못 산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수급이죠, 수급. 이 회사가 더 갈 거냐 말 거냐는 수급과 테마와 이슈인 거죠. 이때는 삼성전자도 강했고 하이닉스도 강하게 반등을 주던 시기였어요.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5월달, 6월달이 이렇게 돼 왔었는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사이클이죠. 이 사이클. 이 사이클이 왔는데 자 갈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사이클에서 매수를 했냐 못 했냐인데 아마 대부분 무서워서 매수를 못하고 눈치만 보고 하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테마, 그리고 매물대가 조정이 되고 거치고 없고 매물대가 없고 이렇게 하향 조정을 거치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테마, 이슈, 미디어가 같이 거들어주는 종목군,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공략을 하는 게 맞겠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주식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꾸준히 가다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가다가 33만 원 찍고 다시 또 27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그 7만 원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다시 또 올라가죠. 다시 또 올라가고 끝났나 했는데 다시 또 거쳐서 36만 원 가고 그 다음에 37만 원 조정받고 42만 원 찍고 40만 7천 원까지 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그러면 여기 연초 24년도 초에 24년도의 초에 이 주식을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이미 더블하고도 10만 원이 더 올라갔겠죠.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만 그랬습니까? 하나 에어로스만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현대로템도 보시면 24년 1월 달에 주가는 26,000원인데 지금은 이제 68,000원 찍고 64,000원까지 지금 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사이클 보시면 같은 흐름을 쭉 보였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방산주 3인방,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 같은 사이클로 움직였단 말이죠. 자, LIG 넥스원도 한번 볼까요? 자, LIG 넥스원은 24년 1월 달에 11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10만 원까지 빠졌다가 27만 원 갔다가 지금 24만 원대로 하락 조정 거치고 있죠. 이게 지금 방산주의 흐름이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전체 발행 물량을 보시면 하나 에어스페이스는 4,558만 주, 현대로템은 1억 914만 주, LIG 넥스원은 2,200만 주. 자, 실적을 한번 볼까요? 가장 실적이 좋은 게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가장 실적이 좋은 게 이 종목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3분기 우리 실적이 매출이 2조 6천억, 영업이익이 4,700억이에요. 그래서 누적이 8,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뒀어요. 3분기까지. 3분기의 당기순이익이 3,30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 4,700억에 당기순이익 3,300억. 그리고 매출 2조 6천억. 이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선두주자죠. 그러니까 발행 물량이 4,558만 주인데 순이익이 이렇게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8,300억이면 올해 전체 순이익을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한 1조 한 1,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단기 순이익은 한 7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죠.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자, 그래서 하나 에어스페이스는 주가가 이렇게 뭐 2년 사이 10배, 올해만 거의 뭐 한 4배 정도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 종목만 볼게요. 이 종목은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회사입니다. 현대로템. 현대로템 올해 3분기에 매출이 1조 9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300억, 순이익이 1,000억 했어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올해 3분기까지 2,600억 정도 했습니다. 2,600억.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현대로템이 1억 914만 주의 발행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발행 물량 1억 주가 넘는데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한 2,700억밖에 안 되는데 주가는 지금 현대로템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테마, 이슈, 미디어의 힘이에요. 거의 올해 상반기부터 올해 지금 11월까지 계속 이 방산주 테마가 언급이 되고 이슈에 올라가고 미디어가 반복해서 이걸 갖다가 돌아가면서 떼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종목이 다 주가가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했던 거예요. 실적 대비 과도하게 올라갔다. 실적 대비 과도하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실적이 영업이익이 1조가 나는 회사도 이렇게 못 올라가는 회사가 많고 주가는 굉장히 약한 경우가 많은데 미디어와 그 내용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외국인 지분율도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 보세요. 외국인 지분율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도 꾸준하게 이제 24, 25, 26, 27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것 자체는 이게 테마 이슈 미디어가 맞물리면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주가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방산주에 상승했던 원리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 바꿔 말해서 이제 엔터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엔터주가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죠.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갔냐? 첫째는 이제 BTS가 이제 내년 6월 달에 완전체로 활동이 되죠. BTS가 컴백하게 되면 엔터주 전체에 관심이 올라가고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이제 K-팝 문화가 굉장히 다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블랙핑크라든지 글로벌 IP의 속속 복귀. 이 자체는 제2의 엔터주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엔터주들이 조정이 많았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하이브부터 한번 주가 흐름을 볼게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하이브는 뭐 충분하게 조정을 거쳤죠. 하이브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하이브가 이제 42만 원까지 갔다가 10만 원까지 빠졌다가 또 30만 원까지 갔다가 24년 들어서 뭐 15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20만 원대까지 왔죠. 그죠? 이 하이브의 현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JYP 현실 한번 볼까요? JYP. JYP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 훨씬 더 이제 다이나믹하죠. 자, 이 JYP 한번 보세요. JYP는 작년 23년도 7월 달에 14만 6천 원 찍고 쭉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넘게 1년 3개월 동안 하락을 했고 4만 3천 배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5만 9천 원대까지 회복이 됐죠. 이게 지금 JYP예요. 주봉으로 보게 되더라도 장기 상승했고 그러니까 약 1년 한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상승했고 1년 반 동안 하락했다가 지금 상승 초입이 와 있단 말이죠. 이 흐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YG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YG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한데 YG도 어떻게 보게 되면 상승은 한 1년여 걸쳐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9만 7천 원까지 갔다가 1년 한 4개월 동안 하락을 해서
3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45,400원이 왔어요. 이 사이클로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품이 많이 빠지고 조정을 잘 받았다는 그런 이제 지금 현재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2.0 시대가 예고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라서 관세, 무역 전쟁할 텐데 이 문화 콘텐츠는 무역 전쟁과 관세가 없다. 그래서 역시 상대적 수혜가 예상이 되고 글로벌 IP의 복귀, BTS 컴백, 뭐 블랙핑크의 컴백,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제2의 한류 K-팝 콘텐츠의 이제 실적이 좋아질 이 시기가 왔단 말이죠. 이미 시동이 걸렸단 말이죠. 또 하나는 지금 원달러가 지금 1,400원대를 계속 넘어가면서 외국인이 계속 국내 주식시장을 이탈하고 우리 시장이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달러 이 만약에 이제 해외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다 달러로 받죠. 달러로 받게 되면은 달러가 높을수록 이 환차액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1250원대 해외 공연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1400원대 해외 공연, 1370원대 해외 공연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한 20%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0억인데 1200억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따라서 앞으로 이 글로벌 IP, BTS나 블랙핑크 또 큰 대형 IP들이 이제 세계 월드 투어를 하게 돼서 거기서 공연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차액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 관세나 무역 전쟁이 없는 이 흐름 속에서 이 엔터주의 관심 사항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앞으로 거의 그 BTS가 내년 6월 달에 컴백하고 또 블랙핑크도 내년 봄 정도 이제 컴백 시기에 구체화되고 그럴 텐데 이 테마가 이제 형성이 이미 됐어요. 그리고 이슈가 계속 있어가지고 언론에서 돌아가면서 또 쳐줄 거예요. 또 미디어가 또 이걸 또 건드려 준단 말이죠.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이제 바라볼 때, 올랐네? 하고 이제 이 시기에, 예? 어, 반등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또 이 시기에 팔아버리면 여러분들은 큰 흐름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이라는 것은 이 파동에 따라서 오르는 내림이 반복되죠. 오르는 내림이. 근데 이 테마와 이슈와 미디어의 환경에 노출되어서 앞으로 계속 그 과정이 나타나고 분기마다 실적이 발표되고 분기마다 실적이 발표되고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제 흐름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포트들이 나오는 게 방산주도 그랬죠. 방산주도 이미 올 봄부터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작년 가을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약 1년 넘게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방산주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주가가 이미 10배 오른 종목, 그 다음에 5배 오른 종목, 그 다음에 4배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지금도 방산주가 언급이 되잖아요. 사실 하지만 이제 방산주는 차익 실현 단계에 왔어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림이 없기 때문에 방산주는 이제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지만 엔터주는 이제 상대적 수혜 환경에 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방산주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3월 달에 2배 나왔는데 2배 올랐으니까 너무 높네 하고 팔았는데 지금은 그보다도 또 2배가 더 올랐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 왜 내가 이제 얘기하냐면은 이제 앞으로 엔터주가 그런 환경에 놓여 있게 된다. 따라서 그 절호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급등주, 급등주를 알고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급등주를 알고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급등주를 어떻게 잡을 건가? 자, 여러분들 이제 급등주를 한번 봐야죠. 급등주를 어떻게 잡을 건가? 자, 지금 이게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차트는 이제 현대 일렉트릭스란 이제 종목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현대 일렉트릭스.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어, 현대 일렉트릭스는 현대 일렉트릭은 첫째는 실적이 너무 좋아져서 배당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분기 배당도 하고 주주가치 제고도 하고 엄청난
그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 흐름 보게 되면은 주가가 작년 11월 달에 주가는 8만 원대였어요. 그죠? 8만 원대. 8만 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얼마냐? 지금 37만 원 같죠? 그죠? 37만 원 같죠? 그러면 이제 이 흐름 속에 있으면 현대 일렉트릭스의 실적은 계속 좋아져 왔어요. 좋아져 왔는데 이 정도 올랐으니까 고점이겠네. 그거 봐볼까요? 자, 올해 24년 1월 달에 주가는 이제 8만 9천 원. 자, 그리고 3월 달에 주가는 15만 원. 그리고 13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5월 달에 이제 26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연초 대비 주가는 한 3배? 3배 정도 상승했어요. 흐름이 좋지 않은 과정에서도. 자, 그래서 갔는데 가다가 올해 6월 달에 31만 원까지 올라갔죠. 장대 윗골이 길게 늘어섰죠. 일어섰다가 주가는 다시 이제 쭉 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자, 떨어집니다. 자, 7월 달에 37만 원까지 갔던 주가는 바로 이제 8월 달에 24만 원대까지 이제 하락하죠. 주당 13만 원이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 이제 패닉이죠. 그죠? 패닉이죠. 그럼 24만 원까지 빠져버렸으니까. 주당 13만 원 정도가 하락을 했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런 주식을 팔아야 될 거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주식은 지고 있어야 맞다. 왜냐하면 실적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테마와 이슈가 있고, 주주 가치를 높이고 있고,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가 줄고 있고 물량을 내놓고 있지 않는 흐름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급등했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타이밍에는 오히려 진입을 하는 거다. 매수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 이런 타이밍, 이런 타이밍, 이런 타이밍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맞다는 거죠.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맞다는 거죠. 자, 쭉 보세요. 그리고 주가는 다시 올라가서 한 번 더, 한 번 빠지고 올라갔다 한 번 더 빠지죠. 이게 이제 개인 완전 털어내는 거죠. 그리고 털어냈다가 주가는 다시 올라가서 41만 원까지 이제 올라가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23만 원까지 또 뺐다가 37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거치고 V자로 가서 한 번 가서 36만 원 갔다가 또 흔들고 41만 원까지 갔죠. 이게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그 사이클이 나오죠. 자, 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사이클이 나와요. 이렇게. 자, 월봉으로 보시면 더 분명해지죠. 이렇게. 장대. 거래는 줄고 있고. 그러니까 이 거래가 줄고 있는 이 흐름은 매물이 이제 소진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주식은 거래량이 없이도 주가가 크게 점프할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현대 일렉트릭스 같은 종목을 봤는데 이게 급등주 흐름은 여러분들 다 급등주가 왔어요. 급등주는 여러분들 주위에 모든 종목군들이 급등주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10만 원짜리 주식이 20만 원 같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랬고 현대 일렉도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 다 그 흐름을 알 수 있었어요. 다 좋은 종목이었어요. 우량주고 그다음에 실적 좋고 주주 가치도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현대 일렉도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주주 가치를 더 세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자사주를 소각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급등주 흐름을 봤을 때 매물대가 돌파했던 종목이 쪼그라진다. 쪼그라지게 되면 그런 종목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해야 맞는 것이다. 이런 사이클 보여주잖아요. 자, 이렇게 연초에 9만 원 했던 주식이 25만 원 가고 30만 원 갔다가 다시 또 27만 원 빠졌다가 또 24만 원 빠지게 되면 이때는 두려워 말고 공략하라, 들어가라 그런 거죠. 실적이 계속 뒷받침이 됐을 경우에 그런단 말이죠. 자,
하이브도 이제 엔터주는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트럼프 시대 특히 이제 그 중에 탑 클래스에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어, 기대 수익이 높을 수 있는 주식은 아무래도 이제 YG엔터가 가장 기대 수익이 높을 수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블랙핑크라는 대형 IP가 있고 많이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베이비 몬스터라는 신형 IP가 블랙핑크를 능가하는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빅뱅이 25년도 말에 20주년을 맞는데 월드 투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그런 저런 흐름을 보게 되면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는 이제 내년 4분기, 내년 10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내년 봄에 거의 발표를 할 것이고, 내년 4분기에 하게 되면 그 실적이 라운딩 되는 가장 첫 해, 12월, 그 다음에 26년 3월, 6월, 그때가 아마 정점이 될 가능성이 크죠. 자, 보세요. 자,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를 하겠다고 그 발표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22년도, 22년도, 가을이었어요. 22년도 그 가을부터 월드 투어를 했어요. 월드 투어에는 주가가 안 올라갔죠. 그죠? 안 올라갔는데 23년도 봄부터 이제 한 5만 원대 가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한 6만 원대 가고, 6월 달에 땡겨서 7월 달에 9만 7천 원 찍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매물대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엔터주는 대형 실적이 가장 좋을 때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엔터주 JYP나 그다음에 YG나 하이브를 볼 때 이제 상승 초기가 있고 정점이 있는데, 그 정점 타이밍은 내년 10월 이후가 정점, 그리고 26년도 3월 정도가 정점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은 앞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테마, 이슈, 비디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2.0 시대에 왜 기본적으로 엔터주가 관심을 받고 있느냐, 또 트럼프 2.0 시대에 방산주가 올랐던 그 과정, 그리고 급등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새로운 내용, 또 알찬 내용으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좋은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약 그 한 2개 전후에 콘텐츠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